아니, 세법이 또 바뀐다고요? 제가 그 어려움에서 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이나는 클래스 2020 부동산 세법 어떻게 바뀌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 같은 새알못을 살려줄 구원자, 보고 싶었던 그 남자, 오늘도 김종필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종필 세무사입니다. 중개시는 바로 양도세입니다. 2020년에 가장 많은 변동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오늘도 집중해 주세요. 이제 슬슬 제가 무슨 질문할지 아시겠죠? 양도세가 뭐예요? 나중에 영희연 씨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갖다가 팔 일이 있겠죠. 지금이 그때다 생각하고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세는 말 그대로 집을 처분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근데 양도 차익이 있을 때만 세금이 발생하게 되죠. 또 양도 차익이 있더라도 몇 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면 비과세. 비과세라는 건 이제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건데요. 2020년 바뀐 양도세 첫 번째로 바로 요 비과세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매도하기 전에 주택을 갖다 사게 되면 그게 이제 일시적 2주택이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이 일시적 2주택이 돼도 일정 요건을 갖다 갖추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갖다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관한 비과세 혜택이 2020년에 변경이 됐습니다. 화면을 갖다 한번 보실까요? 기존에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A주택을 갖다 소유한 상태에서 만약에 주택 B를 갖다 추가 구입했다라고 하게 되면 2년 안에 먼저 소유했던 주택을 갖다가 매도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갖다가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2020년 개정부터는 A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만약에 B주택을 추가 구입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유예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갖다가 먼저 매각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A주택이 되겠죠. 근데 1년 이내에 전입이라는 조건이 또 하나 추가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집을 사지 말라는 거네요. 그런 개념. 그게 뭐 초강수 대책이라고 하더니 정말 말로만 들어도 저한테는 너무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2020년에 크게 바뀐 양도세 두 번째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말만 들으면 오래 가지고 있으면 특별히 공제해 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말 그대로예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통 장특공이라고 부르니까 장특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갖다가 공제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는 여기에 2년 거주 요건을 갖다가 달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1세대 1주택자가 24%에서 80%를 갖다가 적용을 갖다가 받는 특별 대상으로 가려고 하면 2020년에는 반드시 2년 거주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뭐 비슷하네요. 진짜로 살아야 깎아주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21년 1월 이후부터는요,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세율 공제 퍼센트도 달라집니다. 즉 기존에는 그냥 연 8%씩을 갖다가 줬었는데요. 2021년서부터는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하고 분리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유기간 최대 10년이 됐을 때 40%까지 주고요. 거주기간 10년이 됐을 때 최대 40%까지 줘서 합치면 80%가 되도록 그렇게 나누는 것이죠. 아, 머리 아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사연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또 나이가 많으신 여성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올해 70살이 되는 전 김갑자라고 해요. 제가 장특공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사연을 드려요. 제가 2015년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5억 원에 구매한 주택이 있는데요. 이게 현재 가격이 무려 13억이 됐어요. 그런데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긴 한데 여기에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적은 없어요.
거주 요건이 안 되는데 이걸 언제 팔아야 할지, 21년이 되면 거주하는 기간에 따라 세금도 할인이 많이 된다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 살아야 할지 고민이에요. 알려주세요. 네, 고양이 의심이 되는 여성분이 의심하지 말아요. 예,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됩니다. 부동산을 갖다가 실제로 판매한 가격이 13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을 실제로 구매한 가격이 5억이죠. 그러면 5억에 구매하시고 13억에 파시니까 8억이네요. 맞아요. 단순한 산수죠. 원래는 여기에 필요 경비를 뺀 비용이 총 양도 차익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좀 계산을 편의를 위해서 단순화해서 경비는 제외하고 한번 계산을 갖다 해보도록 하죠. 자, 13억에서 5억 빼면 8억이 남죠. 그러면 양도 차익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갖다가 계산하느냐, 이거는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8억 원이고 8억 곱하기 4억 원을 13억 원으로 나누면 약 2억 4,616만 원, 뭐 이런 금액이 나오네요. 아, 계산이 정말 빠르시네요. 똑똑해. 네, 이제 과세되는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까 장특공 말씀드렸죠? 네, 특공. 사연을 갖다 보내주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매도하신다고 가정을 갖다 했을 때 5년 동안 보유만 하고 계셨기 때문에 2% 곱하기 5 해서 10% 공제가 되네요. 그리고 기본 공제는 250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금액을 갖다 빼고 나면 2억 1,904만 원이 됩니다. 4단계는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그 금액에 양도세 세율을 갖다가 곱하고 그 다음에 누진 공제액이라고 하는 그 금액을 갖다가 빼줍니다. 자, 과세 표준이 2억 원 정도죠? 그러면 세율이 38% 구간에 있어요. 여기에 38%를 갖다가 전체에다가 다 곱해줍니다. 그럼 얼마죠? 그러면 6,384만 원 정도네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를 합쳐주시면 됩니다. 어디 보자. 10%까지 더해주면 7천만 원 정도네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는 안타까운 게 조금이라도 좀 빨리 상담을 갖다가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나마 2년 거주 요건을 갖다가 만약에 채워주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세금이 2,7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절약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와, 보니까 양도세에서 가장 핵심은 장특공이네요. 세무사님, 네. 그럼 이제 세 가지 세법을 모두 배운 건가요? 그렇죠?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2개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매매를 하는 게 나을까요? 가지고 계시는 게 나을까요? 12월 16일 날 그 대책에서 발표한 개정세법을 갖다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중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갖다가 2020년 6월 30일까지 매도했을 때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갖다 했거든요. 사례자가 만약에 B 아파트를 갖다 매매한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갖다가 계산을 갖다 해보게 되면 2020년 6월 말까지 매도했을 때 1억 2,4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만약에 이 기간을 갖다가 경과해서 매도를 한다, 7월 이후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2억 4,5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1억 2천만 원의 차이네요. 그런데 하나 고민되는 게 있어요. 앞으로 시세가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지금 사례에서는 한 17억 8,200까지는 올라줘야지 양도세 증가분을 갖다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기억을 갖다 하셔야 되는 게 보유를 갖다 더 늘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보유세를 갖다 더 부담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이거든요. 이 사례에서는 매년 약 2,500만 원 정도의 보유세를 갖다 부담을 갖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도 시세 상승을 통해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충분히 고려하신 다음에 의사결정을 갖다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느낀 점은 세금이 어렵다가 아니라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구나요. 네. 그래도 이런 걸 배우고 절세법도 알아가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많이 배웠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내는 금액, 이게 세금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가능하면 최대한 적게 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갖다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탁.